드디어 나왔습니다. 7세대 올류 아반떼. 오늘은 올류 아반떼를 구매하려는 분들을 위해 아반떼의 옵션에 대해 쉽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하우스입니다. 아반떼는 2천만원 초반의 가격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차입니다. 그래서 아마 인생 첫 차로 구매하게 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차에 대한 지식이 얕은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 대리점에 방문해서 카마스터님과 상담을 시작했는데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옵션들이 즐비합니다. 사전 지식 없는 상태로 설명을 듣다 보면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필요없는 옵션을 넣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꼭 필요한 옵션을 못 넣고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7세대 올류 아반떼를 구매할 때 꼭 필요한 옵션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올류 아반떼 가격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반떼는 두 가지 엔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솔린 엔진, 그리고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LPI 엔진. 어느 엔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옵션이 많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가솔린 엔진을 선택할 분들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LPI 엔진을 선택했을 때의 옵션 설명은 며칠 후에 2편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넓게 봅니다. 아반떼 가솔린은 크게 세 가지 트림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모던, 인스퍼레이션.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도표의 가운데는 각각의 트림별로 무조건 들어가는 기능들입니다. 기본 품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취향에 따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선택 품목들이 있습니다. 선택 품목을 다른 말로 옵션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선택 품목들의 세부 사항들이 나와 있는 도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가장 큰 목적은 올류 아반떼의 세 가지 트림 중 어느 트림을 선택할 것인가 입니다. 각각의 트림별로 어떤 품목들을 넣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반떼를 최대한 저렴한 깡통차로 구매를 원하신다면 당연히 스마트 트림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이번 편 영상에서는 무슨 트림을 선택할 것인지 생각해보는 것이니까 깡통차 트림의 자세한 기능, 품목들은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트림인 모던 트림을 봅시다. 모던 트림의 기본 품목입니다. 일단 하위 트림인 스마트 트림의 기본 품목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상태고요. 주황색 블록 표시한 것들은 하위 트림인 스마트에서도 원하신다면 선택 품목으로 추가할 수 있는 품목들입니다. 녹색 블록 표시한 것들이 바로 모던 트림을 선택해야만 제공되는 기본 품목들입니다. 녹색 블록 표시한 품목들이 단 하나라도 필요하시다면 당연히 모던 트림을 선택해야겠죠? 하나씩 무슨 품목들인지 알아봅시다. 가죽 스티어링 휠 앤 변속기 노브. 스티어링 휠과 변속기 노브가 가죽으로 커버되어 있어서 운전할 때 손에 닿는 감촉이 부드럽습니다. 선바이저 조명. 햇빛을 가리는 용도로 쓰이는 선바이저를 내리면 조명이 있습니다. 하위 트림인 스마트 트림에서는 조명이 없습니다. 앞좌석 열선 시트. 운전석과 동승석 시트에 탑승자를 따뜻하게 해주는 열선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하위 트림인 스마트 트림에서는 어느 시트에도 열선이 없습니다. 운전석 통풍 시트. 운전석 시트에서 바람이 나와 시원하게 해주는 통풍 기능이 있습니다. 열선 스티어링 휠. 스티어링 휠에 운전자의 손을 따뜻하게 해주는 열선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본 녹색 표시한 품목들은 최소한 모던 트림을 선택해야만 제공되는 기본 품목들이었습니다. 이 녹색 표시한 품목들 중에 단 하나라도 반드시 필요하시다면 모던 트림을 선택하셔야 하고요. 단 하나도 필요 없으시다면 하위 트림인 스마트 트림을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표의 오른쪽을 보면 모던 트림의 선택 품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은 취향에 따라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선택 품목들, 즉 옵션이라고 했었죠? 이 중에 주황색 표시한 품목은 하위 트림인 스마트 트림에서도 선택 품목으로 추가가 가능하고요. 녹색 표시한 품목들은 지금 보시는 모던 트림에서만 추가할 수 있는 선택 품목들입니다. 하나씩 설명드립니다. 선루프, 앞좌석 위에 위치합니다. 인포테인먼트 내비 2, 패키지로 묶여있으니 세부 품목들이 나와있는 도표를 봅니다. 세부 품목들 전부 다 하위 트림인 스마트 트림에서도 인포테인먼트 내비 1이라는 선택 품목으로 넣을 수 있는 것들인데요. 10.25인치의 넓은 내비게이션, 후진할 때나 주행 중에도
후방의 상황을 볼 수 있는 모니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옵션이 없는 경우 센터페시아에 일반 오디오 시스템만 들어갑니다. 인포테인먼트 내비 2를 선택해야만 추가가 가능한 선택 품목들이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통합 디스플레이를 봅니다. 이것도 패키지로 묶여 있으니 세부 품목들이 나와 있는 도표를 봅니다.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계기판 전체가 컬러 디지털 화면으로 되어 있고 계기판과 내비게이션 화면이 나누어지지 않고 일체형으로 이어지는 형태입니다. 이 옵션이 없는 경우 4.2인치로 디지털 컬러 화면이 들어가고 속도계와 RPM은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주행 모드 연동 앰비언트 무드 램프, 차량 내부를 은은하게 비추는 조명인데요. 주행 모드를 바꿀 때마다 색상이 변화합니다. 다음으로 인포테인먼트 내비 2를 선택해야만 추가가 가능한 선택 품목 중 두 번째, 플래티넘 플러스를 봅니다. 이것도 역시 패키지로 묶여 있으니 세부 품목들이 나와 있는 도표를 봅니다.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주행 속도에 따라 음향을 보정하고 입체적으로 생동감 있는 사운드를 즐길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총 8개의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옵션이 없는 경우 기본적인 스피커만 6개 들어갑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차 안에서 폰에 충전기를 연결하지 않고 충전 패드 위에만 올려놓으면 충전이 되는 기능입니다. 현대 디지털 키, 스마트폰이 스마트 키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운전자가 스마트 키를 지니고 있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차량 도어 잠금과 열림, 시동 등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17인치 알로이 휠 앤 타이어, 이 옵션이 없는 경우 15인치입니다. 현대 스마트 센스 1, 패키지로 묶여 있으니 세부 품목들이 나와 있는 도표를 봅니다. 후축방 충돌 방지 보조, 주행할 때 사이드미러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나 후축방에서 접근하는 차량을 감지해서 경고를 하고 만약 후축방의 차와 충돌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차가 스스로 조절해서 충돌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후방교차 충돌 방지 보조, 후진할 때 후축방에서 교차하여 접근하는 차량을 감지해서 경고를 하고 충돌하지 않도록 브레이크 조절을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스탑 앤 고 포함, 단조로운 도로 구간에서 가속 페달을 밟지 않고도 설정된 속도로 운전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주행하는 동안 전방 차량을 감지해서 앞차와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스탑 앤 고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해서 주행하다가 앞차들이 잠시 정차하면 내 차도 자동으로 멈추고 그 후에 앞차가 주행을 시작할 때 가속 페달을 밟으면 출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옵션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크루즈 컨트롤인데요. 전방 차량과의 거리를 유지시켜주는 기능과 스탑 앤 고 기능이 빠집니다. 한편 인포테인먼트 내비 2, 즉 내비게이션 선택 품목을 넣으면 고속도로 주행 보조와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들어가는데요. 이 기능들을 설명드리면요.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앞에 있는 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내비게이션의 정보를 토대로 고속도로의 안전구간이나 곡선구간에서 일시적으로 차량의 속도를 줄여주는 기능입니다.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정차시킨 후에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스위치를 당기면 안전하게 차가 고정되는 기능입니다. 오토홀드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주행하다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을 정지시키면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어도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다시 가속 페달을 밟으면 차량 출발이 가능합니다. 안전 하차 경고, 뒷좌석 탑승자가 차에서 내릴 때 후방에서 차량이 접근하는 경우에는 경고를 해서 충돌 인명사고를 방지하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익스테리어 디자인 2, 패키지로 묶여 있으니 세부 품목들이 나와 있는 도표를 봅니다. 주황색 표시한 품목들은 하위 트림인 스마트 트림에서도 익스테리어 디자인 1이라는 선택 품목으로 넣을 수 있는 것들인데요. 차량 후방에 위치한 리어 램프와 보조제동 등이 LED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녹색 표시한 품목은 최소한 중간 트림인 모던 트림 이상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헤드램프가 LED로 들어갑니다. 이 옵션이 없는 경우 LED가 아닌 노란색 불빛 전구가 들어갑니다. 컴포트 1, 앞좌석 편의 기능들, 패키지로 묶여 있으니 세부 품목들이 나와 있는 도표를 봅니다. 동승석 통풍 시트, 동승석 시트에서 바람이 나오는 통풍 기능이 들어갑니다. 이 옵션이 없는 경우
중간 트림인 모던 트림에서는 운전석에만 통풍 기능이 들어가고 하위 트림인 스마트 트림에서는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 운전석 10의 전동 시트. 운전석 시트를 10가지 방향으로 전동식으로 조절할 수 있고 허리를 지지해주는 럼버 소프트 기능이 있습니다. 이 옵션이 없는 경우 시트를 수동으로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 운전석 시트의 위치를 미리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운전석 시트가 자동으로 미리 설정해 두었던 위치를 찾아갑니다. 운전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운전석 유리창 스위치를 끝까지 당기거나 누르면 스위치에서 손을 떼어도 자동으로 완전히 닫히거나 열리는 기능입니다. 물체 끼임 인식 기능도 있습니다. 전방 주차거리 경고. 차량의 앞 범퍼에 센서가 있어서 주차할 때 전방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경고음으로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USB 포트. 센터 콘솔 내부에 USB 포트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인포테인먼트 내비 2, 즉 내비게이션 선택 품목을 넣으면 운전석 공조 연동 자동 제어 기능이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현재 온도를 토대로 차량이 자동으로 운전석의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그리고 열선 스티어링 휠을 알아서 조절해주는 기능입니다. 컴포트 2. 뒷좌석 편의 기능들. 패키지로 묶여있으니 세부 품목들이 나와있는 도표를 봅니다. 뒷좌석 열선 시트. 뒷좌석 시트에 탑승자의 엉덩이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열선이 내장됩니다. 이 옵션이 없는 경우 중간 트림인 모던 트림에서는 앞좌석 시트에만 열선이 들어가고 하위 트림인 스마트 트림에서는 아무 시트에도 열선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뒷좌석 암레스트. 뒷좌석 가운데 부분에 팔을 얹어 놓을 수 있는 암레스트가 있습니다. 뒷좌석 6대4 폴딩. 뒷좌석 시트를 접을 수 있는데요. 한쪽은 가운데와 합쳐서 접히고 나머지 한쪽은 따로 접을 수 있는 6대4 분할 폴딩이 가능합니다. 이 옵션이 없는 경우 뒷좌석 시트를 접을 수 없는 고정식입니다. 뒷좌석 에어벤트. 콘솔 박스 뒤에 송풍구가 있어서 뒷좌석으로도 히터나 에어컨 바람이 나옵니다. 동승석 시트백 포켓. 동승석 시트 뒤에 물건 수납이 가능한 포켓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까지 본 녹색 표시한 품목들은 최소한 모던 트림을 선택해야만 제공되는 기본 품목과 선택 품목들이었습니다. 이 녹색 표시한 품목들 중에 단 하나라도 반드시 필요하시다면 모던 트림을 선택하셔야 하고요. 하나도 필요 없으시다면 하위 트림인 스마트 트림을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상위 트림인 인스퍼레이션 트림의 기본 품목들을 봅니다. 중간 트림인 모던 트림의 기본 품목들은 모두 포함되어 있고요. 주황색 표시한 품목들은 하위 트림인 스마트 트림에서도 선택 품목으로 추가할 수 있는 품목들입니다. 녹색 표시한 품목들은 중간 트림인 모던 트림에서도 선택 품목으로 추가할 수 있고요. 파란색 표시한 품목들이 바로 지금 보시는 상위 트림인 인스퍼레이션 트림을 선택했을 경우에만 제공되는 기본 품목들입니다. 파란색 표시한 품목들이 하나라도 필요하시다면 상위 트림인 인스퍼레이션 트림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후진 주차 시 후방 장애물을 감지해서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필요시 브레이크 작동을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하위 트림들에서도 후방 주차 거리 경고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주차 거리 경고는 장애물을 감지만 할 수 있고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는 장애물 감지 후에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기능까지 있어서 더 안전합니다. 크롬 벨트 라인 몰딩. 창문 아래 부분 몰딩이 광이 나는 크롬으로 입혀집니다. 16인치 알로이 휠 앤 타이어. 중간 트림인 모던 트림에서는 기본이 15인치 알로이 휠이고 하위 트림인 스마트 트림에서는 알로이 휠보다 무거운 스틸 휠입니다. 에어로 타입 와이퍼. 일반 와이퍼보다 유리에 밀착이 잘 되고 깔끔하게 잘 닦입니다. 가죽 시트. 인조 가죽과 천연 가죽이 혼용된 시트입니다. 중간 트림인 모던 트림에서는 전체 인조 가죽으로 된 시트이고 하위 트림인 스마트 트림에서는 직물로 된 시트입니다. 그리고 도표의 오른쪽을 보면 인스퍼레이션 트림의 선택 품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두 품목 다 중간 트림인 모던 트림에서도 선택 품목으로 추가할 수 있네요. 여기까지 본 파란색 표시한 품목들은 인스퍼레이션 트림을 선택해야만 제공되는 기본 품목들이었습니다. 이 파란색 표시한 품목들 중에
단 하나라도 반드시 필요하시다면 인스퍼레이션 트림을 선택하셔야 하고요. 하나도 필요 없으시다면 중간 트림인 모던 트림으로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도표를 넓게 봅시다. 전체적으로 녹색, 파란색으로 표시한 품목들을 유심히 봐주세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파란색은 상위 트림인 인스퍼레이션 트림을 선택해야만 넣을 수 있는 품목들입니다. 이 품목들 중에 단 하나라도 반드시 필요하시다면 무조건 인스퍼레이션 트림을 선택해야겠죠? 필요 없으시다면 중간 트림인 모던 트림으로 내려가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녹색 품목들은 최소한 모던 트림을 선택해야만 넣을 수 있는 품목들입니다. 이 품목들 중에 단 한 가지라도 꼭 넣고 싶으시다면 무조건 모던 트림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 없으시다면 하위 트림인 스마트 트림으로 내려가도 될 것입니다. 도표를 전체적으로 자세히 보니 상위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에서는 추가할 수 있는 선택 품목이 별로 없네요. 중간 트림인 모던과 하위 트림인 스마트에서 선택 품목으로 제공하는 품목들을 인스퍼레이션에서는 기본 품목에 거의 다 넣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옵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온갖 옵션들이 다 기본 품목으로 제공되는 인스퍼레이션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약 100만원 정도의 할인 효과가 있으니까 고급 아반떼를 타고 싶다면 인스퍼레이션을 선택하는 것이 괜찮은 선택이겠죠? 여기까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여러분들이 올류 아반떼 가솔린 차량의 옵션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바로 어느 트림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도움을 드리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올류 아반떼 LPI 차량 옵션 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올류 아반떼 LPI 엔진을 선택했을 때 절대 넣을 수 없는 품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화면에 올려드립니다. 이 품목들이 반드시 필요하시다면 가솔린 엔진을 선택해야겠죠? 이 품목들이 없어도 괜찮다면 연료비가 저렴한 LPI 엔진을 선택해도 괜찮겠습니다. 며칠 후에 LPI 옵션 편으로 다시 뵙겠습니다.